네, 자, FAT 1급 제60회 기출문제 풀이 이론 시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론 시험 볼 때도 요거 켜놔요. RF2번 감독권 확인 번호. 합격률은 53% 정도, 그러니까 한 평균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으로 옳은 것. 그러면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 원칙이 어떤 게 있냐? 자, 여기 보시면 특히 이번 시험 문제 관련된 것만 할게요.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업은 1년만 하고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간다는 걸 전제로 해서 뭐 전기분, 당기분, 그 다음에 이렇게 다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물론 직원들이 회계 담당자가 처리는 하지만 이 표시에 대한 책임은 최종 경영진이 그래서 결제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잔소리도 듣고, 자,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된다. 최종 책임. 그 다음에 중요한 항목, 재무제표 항목 중에서 중요한 항목 같은 거는 본문 또는 주석에 그 내용을 반드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 예를 든다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성격이 유사해요. 그러면 이거는 합쳐서 또 매출채권에서 외상매출금 받으러 묶어서 재무제표 표시하죠. 예, 이러한 것들은 통합하여 유사한 항목,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요거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총액 표시. 우리 흔히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약분한다 그러죠. 자,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계하거나 일부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한다? 아니죠. 상계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옳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종업원이 아니죠. 경영자, 최종 결제권자. 그 다음에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통합하지 않고 구분해서 표시하고 유사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은 통합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반대로 설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전기분, 당기분, 그 다음에 내년도 예측도 해야 되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다 보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다 보면서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렇게 따지죠.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주식거래 관련 자료이다. 평가손익으로 오른 것. 주식회사 항공은 2023년 3월 14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부산이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하였고, 그러면 자,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죠. 자, 이때 발생된 주식거래 수수료는 이게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영업의 비용 984번일 겁니다. 코드번호. 요거는 장부 가격에 단기 매매 증권 가격에 더하지 않고 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2023년 말 부산이 공정가치, 우리가 증권거래소가 12월 29일까지였나요? 30일까지였나? 그때 마지막 최종 주식 시가 해서 보니까 17,000원. 얼마에 취득했다 그랬죠? 2만 원에. 그럼 떨어졌죠? 자, 3,000원, 마이너스 3,000원입니다. 자, 몇 주? 100주. 그러면 얼마? 네, 30만 원. 자, 평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에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이 문제에서 함정은 요거를 여기다가 취득 금액에다 더해서 요거까지 감안해서 이제 처리하도록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얘는 별개다. 자, 여기에 더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3번 문제.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현금성 자산 3개월 이내, 요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라 그랬죠. 취득할 때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이면 현금과 같은 성격의 자산이다 해서 현금성 자산이라 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보통 예금, 이거는 현금으로 치죠. 요구불 예금, 아무 때나 돈 인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타인이 발행한 수표, 다른 거래처에서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럼 우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은행에 가면 아무 때나 현금 바꿀 수 있죠. 자, 이것도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당좌예금도 아무 때나 인출 가능합니다. 근데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내 요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단기 금융 자산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대손충당금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은 결산일 현재 주식회사 항공이 수정전 시산표의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 잔액이다. 주식회사 항공이 기말 외상매출금이 회수 가능액을 97만 원으로 추정하였다면 당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요거를 잘 봐야 돼요.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다음에 낼 때는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얼마인가? 단기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출제를 할 거예요. 자,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있죠. 그런데 대손충당금 잔액은 8천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회수 가능액 100만 원 중에서 97만 원만 회수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마이너스 97만 원 빼면 3만 원이 나오죠. 요 3만 원은 회수가 불가능, 다시 말해서 먹고 튄다 이 말입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난다든가.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얼마? 3만 원을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자, 외상매출금 총액 100만 원에서 아까 회수 가능 추정이 97만 원 빼니까 3만 원 설정할 건데, 근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8천 원이 있으니까 얼마만 추가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차익보충법이죠. 3만 원에서 8천 원 빼요. 그러면 2만 2천 원은 추가로 설정. 추가. 다시 말해서 대손상각비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러면 2만 2천 원이 정답이 되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재무상태표에 결산 정리 다 끝나고 나서 대손충당금은 그러면 얼마가 남아있겠냐. 2만 2천 원 추가해서 결국에는 얼마 채웠어요? 차익보충법 3만 원을 채웠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3번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대손상각비는 얼마가 발생하겠는가? 그러면 2만 2천 원. 얼마를 더 대손충당금을 새로이 설정했나 하면 그것도 2만 2천 원. 왜냐하면 이게 분개하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이렇게 다 했을 때 최종 얼마? 3만 원을 채워놓는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이 기계장치 관리대장 일부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2023년 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합니다. 누계액. 기계장치 관리대장을 봤더니 취득일이 요거 함정이에요. 요거 잘 봐야 돼요. 7월 1일 날 구입한 겁니다. 자, 취득금액은 1,000만 원, 내용연수는 10년, 그리고 정액법이고 월할 상각, 월 단위로 상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은 제로, 나누기 10년. 그러면 1년에 얼마? 100만 원씩 감가상각 하는데, 자, 지금 2023년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 지났어요? 시간이. 요때 취득했잖아요. 이거 시간 급하게 하다 보면 요것만 봐가지고 2년 지났구나 하면 이게 뜰리게 되죠. 1년 6개월 지난 겁니다.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인데 첫 해는 나누기 2. 그러면 얼마예요? 5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되고요. 그 다음 해 2023년은 1년치가 그대로 들어가죠. 더하기 1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총 150만 원입니다. 자, 밑에 이거 정답 및 풀이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150만 원. 그래서 정답은 이번에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함정 팔았어요.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시험 볼 때도 실무시험 켜놓으라 그랬죠. 개정과목 및 적용등록 요거 참고로 보면서 할 겁니다. 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그러면 지금 급여에서부터 접대비까지 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아닌 거 섞어놨겠죠? 출제를 한다면. 자, 여기 보시면 눈여겨볼 거.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 기부금.
그리고 이자 비용. 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영업의 비용을 검색하면 자, 여기 보시면 이자 비용, 기부금 있죠. 해서 요거 두 개를 지우고 나머지 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접대비는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다 더해주면 자 377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번 문제. 자, 상품 재고장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총평균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품이 2월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고자산 평가는 총평균법에 의한다. 2월 1일부터 20일까지 매입, 매출, 매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균법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말 그대로 총평균, 한 달치를 한 번에 구하는 겁니다. 일단 단가를 처음에는 이렇게 안 적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들어온 거고, 여기 단가는 나중에 적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00개 단가 100원씩 해서 3만 원. 그러면 요게 금액이죠. 그러면 지난달에 팔다 남은 기초 재고액에다가 매입 2번. 그 다음에 수량. 다 더해서 자 여기 금액 3만 원, 10만 원, 8만 원. 요거 다 더한 금액을 나누기 합니다. 수량으로. 300개, 500개, 200개. 요거. 그러니까 한 달치 전체 지난달에 팔다 남은 거와 이번에 새로 매입한 거 금액을 더하고 총 금액에다가 총 수량 나누기 했더니 하나당 210원. 그래서 단가를 딱 한 달에 말일날 가서야 정하는 겁니다. 210원. 그러면 200개 곱하기 210원이 되는 거죠. 이거 판매한 거. 요거는 원가잖아요. 매입할 때 금액이 원가죠. 그러면 요거 판매한 거 200개 얼마에 팔았는지 몰라. 근데 요게 곱하기 하면 예, 여기 나오죠. 42,0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매출 원가는 여기 2번 42,000원이 정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8번 문제. 자,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게 업종별로 여러 가지 회사별 고려 사항을 딱 생각해 보면 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 이거를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이렇게 정해놨어요. 광업은 그 광산이 있는 소재지. 광업 사무소가 있는데 제조업은 어디예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최종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임대업 여러 가지 아파트 여러 개 또는 창고를 지어가지고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부동산의 소재지. 등기부 등본상에. 자, 요걸 기준으로 하고요. 자,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사업장 설치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이 없어. 집에 사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 대표의 집 주소로. 자, 그 다음에 눈여겨봐둬야 될 게 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종종 나오는 겁니다. 시험에. 자, 일반적으로 사업장 하나당 사업자 등록 하나씩 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으로 하되 예외사항을 두고 있어요. 자, 지점이 있어. 여러 개가. 근데 총괄납부 사업자 신청을 하면 신고는 사업자 번호는 다 달라요. 신고도 다 따로따로 합니다. 그런데 납부만. 자, 신고는 따로따로 하지만 납부는 주된 사업장. 흔히 우리는 본점이라고 그러죠. 자, 본사 또는 본점에서 일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이것도 번거로워. 그러면 아예 사업자 등록증을 전부 다 통일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점 또는 본사에서 어떻게? 자, 단일화된 걸 가지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다 발급하고 신고도 본점에서 하고 본점에서 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런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완전한 하나로 그냥 신고하겠다. 신고 납부하겠다. 요거는 납부만 하겠다. 총괄 납부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자, 그런데 1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씩은 기본 원칙이라는 거. 자, 다시 문제로 가서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주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까 총괄 납부 신고했을 때 뭐만 납부만이라 그랬죠. 신고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 주사업장 총괄 요거를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얘는 이게 잘못된 거고. 자, 그다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그 부동산이 소재지가 사업장이라 그랬죠. 아까 이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자, 그다음에 직매장. 왜 편의점도 보면 가맹점을 프랜차이즈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사에서 직매장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 이건 당연히 사업장이죠. 근데 하치장 뭐예요? 이 폐기물들 쌓아놓는 그런 데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맞습니다. 하치장까지는 사업자로 안 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게 옳지 않은 것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9번, 10번. 자,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항공이 2023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이 공급 내역이다. 이 자료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액의 10%죠. 매출세액은. 자, 제시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자, 매출액, 요거 당연히 매출세액 되죠. 700만 원에 곱하기 10% 0.1, 7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함정을 파놨어요. 거래처에 증정, 돈 받지 않고 증정을 했어요. 시가 300만 원짜리, 원가는 200만 원짜리를 줬다. 요거 여러분들이 국세청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금 물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여러분들 화장품 샘플 지금은 뭐 없지만 받는 경우 있죠. 그 다음 길거리에서 뭐 해보라고 이렇게 뭐 먹는 거 주기도 하고 하죠. 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광고비로 봅니다. 그거 인정해 줍니다. 근데 거래처라 그랬잖아요. 거래처에 증정을 하는 거를 용납을 해주고 세금을 부과를 안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탈세할 겁니다. 자회사를 아들 이름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 그쪽에 공짜로 줘. 증정. 근데 아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물건 가져갔죠. 그리고 지가 팔아. 해서 다 마진으로 먹어. 그러면 아들 회사에 증여세도 안 내고 물건을 공짜로 준 게 돼버리죠. 그 다음에 아들이 아니야. 우리한테 꼼짝 못 하겠죠. 거래처는 가불관계니까. 야, 물건 줄 테니까 너네 이거 팔아서 돈 나 별도의 통장으로 넣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탈세. 그래서 증정한 것도 전부 다 매출액으로 보고 원가도 아닌 시가 요거에 대해서 10% 그러면 30만 원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 뭐 숙일 수 없으면 뭐 굳이 증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에 의한 매출액. 내국 신용장 LC라 그러는데 이거는 해외 수출할 때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서류를 만들 줄 모르고 해외 뭐 외국어도 안 되고 그러면 국내 흔히 무역상사라고 하는 그런 쪽에 통해서 간접 수출을 하게 됩니다. 영세율을 적용해요. 자,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지만 0%입니다. 곱하기 0 그러면 제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 두 개만 합치면 100만 원 4번이 매출세액이 되겠죠. 자, 되고요. 자, 마지막 10번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발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 업종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부동산 간주 임대료. 임대료를 간주한다. 전세 있죠. 전세. 전세로 줬을 때 전세금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붙잖아요. 자금 활용도 하고. 그래서 이걸 월세로 환산을 합니다. 환산했을 때 근데 돈을 주고받은 게 없으니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돼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하지만 요거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현실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면제거래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택시 운송 한번 여러분 택시 타가지고 내릴 때 카드 결제하고 아니면 현금으로 주고 세금계산서 줘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이거. 자, 발급 의무 면제 거래에 해당되고 지금 앉는 거 찾을 겁니다.
노점에 의한 재화 공급. 노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죠. 도로 한복판에 사는데 뭐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단속을 하고. 근데 만약에 노점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생매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축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시적으로 노점은 허락하죠. 그거는 예외적으로 허락합니다. 그런 경우에 생매산서 발급 의무 없습니다.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아까 간접 수출. 요건 뭐예요? 국내 기업 간의 거래니까 이건 당연히 생매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유튜브에 질문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실버 버튼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10만 명을 넘겼고요. 회계 세무 쪽은 10만 명 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거기까지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못하니까 박쌤 전산에게 카페에 와서 질문하면 질문 답변이 한 몇십만 개 있으니까 검색하면 웬만한 데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서는 여러분들 답변을 다 달고 있으니까 자, 수고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실무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